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는데 부자인 형은 잘 살면서도 욕심이 많았다. 형은 아우네 집에 가서 보고 탐이 나는 것이 있으면 제멋대로 가져가면서도 아우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반면에 동생은 형이 아무리 제 물건을 가져가도 화를 내기는커녕 더 가져갈 것이 없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 그뿐 아니다. 아우는 주위에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을 아껴서라도 도와주었다. 게다가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서서는 자기 일처럼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남모르게 숨어서 했다. 그렇지만 술이 익으면 그 향기가 진동하듯이 아무리 숨겨도 좋은 일은 드러나게 마련,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 부자인 것도 아니었다. 부모가 나누어준 재산을 욕심 많은 형이 다 가져가서 겨우 밥술이나 먹을 정도였다. 마침 봄이 되어 밭을 갈아야 했는데 아우에게는 소가 없었다. 그래서 남의 집 소를 2마리 빌려다가는 쟁기를 지워서는 부지런히 밭을 갈았다. 밭을 갈기는 가는데 뒤를 따라다니며 씨 뿌릴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럴 때 씨 뿌려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 녀석이 씨를 담은 광주리를 앞발로 들고 나타나서는 뒷발로 서서 왼쪽 발로 씨를 뿌리고는 오른쪽 발로 흙을 덮으면서 아우의 일을 척척 도와주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우가 밭을 갈기가 바쁘게 뒤따라오면서 씨를 다 뿌려주었다.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아우는 자기 먹을 점심밥만 싸왔다. 일꾼이 하나 더 생길 줄 누가 알았나. 고민하던 아우는 자기가 먹을 밥을 강아지에게 주었다. 점심 굶을 생각을 한 것이다. 옛다 강아지야. 너야말로 큰 일꾼이니 많이 먹어라. 강아지는 밥을 다 먹더니 밭 옆에 있는 길로 나갔다. 가더니 길 가운데에 벌렁 드러누워 하품하더니 늘어지게 자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일을 많이 해서 고단한가 하고 생각하고는 아우도 밭둑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 그때 황하장수가 비단바리를 말등에 싣고 지나다가 강아지를 보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여보시오, 대개 강아지가 길 가운데 드러누워 잠을 자니 사람이 지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소. 아우는 웃으면서 좋은 말로 달랬다. 따는 그렇소만. 그 강아지가 한나절 씨 뿌리느라 고단해서 그러니 사정을 좀 봐주시구려. 황하장수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예끼 여보시오, 강아지가 어떻게 씨를 뿌린단 말이오? 그런 거짓말일랑 저승가서 염라대왕에게나 하시오. 글쎄 나도 믿기지 않소만. 한나절 내내 우리 밭에서 씨를 뿌린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어떡하겠소. 그러자 황하장수는 믿을 수가 없었던지 내기를 하자고 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단을 다 주겠소이다. 그 대신에 거짓이면 대개 소 2마리를 나에게 주시오. 아우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게 소원이라면 그럽시다. 아우가 일어나 밭을 갈기 시작하니까 강아지가 발딱 일어나더니 씨를 담은 광주리를 앞발로 들고 나타나서는 뒷발로 서서 왼쪽 발로 씨를 뿌리고 오른쪽 발로 흙을 덮는 등 아우의 일을 척척 도와주었다. 황하장수가 입을 딱 벌리고는 그 모양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떻소? 이제야 믿겠소? 그거 참 신기한 강아지로군. 약속한 대로 비단을 다 주겠소이다. 그럴 것 없어요. 누군들 강아지가 씨 뿌린다는 말을 고지 듣겠소. 장사미천 괜히 버릴 것 없이 가던 길이나 그냥 가시구려. 그 뒤로도 지나는 사람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신기한 강아지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밭을 가는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 동네방네에 소문이 짜하게 퍼졌다.
욕심쟁이 형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달려와서는 펄펄 뛰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래, 그 신기한 강아지를 공짜로 구경시킨단 말이냐? 그 강아지는 내가 좀 빌려 가야겠다. 그러고는 강아지를 데리고 그냥 가버렸다. 형은 자기 집 소 2마리를 끌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밭을 갈았다. 형이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동안 강아지는 앞발로 시광주리를 들고 뒷발로 서서 왼쪽 발로 씨를 뿌리고 오른쪽 발로 흙을 덮는 등 형의 일을 척척 도와주었다. 그러다 점심때가 되었다. 형은 싸온 점심밥을 혼자서 다 먹어버리고는 강아지에게는 밥알 한 톨도 주지 않았다. 강아지는 쫄쫄 굶고 있다가 길 가운데로 가서 한숨 자려고 드러누웠다. 형은 옳다구나 하고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 소금 장수가 소금을 지고 지나는 걸 보고 형이 대뜸 불러 세웠다. 여보시오, 길 가운데 드러누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 줄 아세요? 저 강아지로 말하자면 저 혼자서 씨를 뿌리는 신기한 강아지라오. 에이, 그런 농담 마시오. 그럼 내기하시려오? 내 말이 정말이면 그 소금찜을 다 주시오. 만약 거짓이면 이 소 2마리를 다 줄 테니. 그러지요. 형은 소금 한 짐 벌었다고 좋아하며 밭을 갈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형이 밭을 다 가는 동안 강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빠졌는지 아니면 삐졌는지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채 하고 잠만 자고 있었다. 그래서 형은 소 2마리를 잃고 말았다.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잠자는 강아지를 냅다 걷어찼다. 그 바람에 강아지는 그만 죽고 말았다. 형은 죽은 강아지를 아무데나 내버리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우가 강아지를 찾으러 형네 집에 가보니 강아지는 없고 형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형님, 강아지 구경시키고 돈 많이 버셨나요? 이놈아, 너 때문에 소 2마리만 잃었다. 그 못된 놈의 강아지가 말을 안 듣지 뭐냐? 그래서 걷어찼더니 죽어버리더라. 아이고 형님, 그 불쌍한 것을 죽이다니요. 아우는 울면서 강아지를 찾으러 갔다. 죽은 강아지를 찾아서 안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뜰에 고이고이 묻어주었다. 이듬해 봄이 되니까 강아지 무덤에서 파란 싹이 돋아났다. 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더니 커다란 배나무가 되었다. 가을이 되니까 그 배나무에서 참배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몰랐다. 실컷 먹고도 남아서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 욕심쟁이 형이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다짜고짜 아우 집에 가서 강아지 무덤을 파헤쳤다. 그런 다음 고이 묻힌 강아지 시신을 꺼내다가 자기 집 뒤뜰에 묻었다. 형이 묻은 강아지 무덤에서 이듬해 배나무 싹이 났다. 그러더니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배나무가 되었다.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도 열렸다. 형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열매를 따려고 하자 열매가 그만 저절로 형 머리 위로 우르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배는 참배가 아니라 돌덩이같이 단단한 돌배였다. 돌배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형은 그만 바보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어떡하나 형님의 재산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3살 먹은 아이의 지능을 가지게 된 형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집에 있는 땅 문서를 가져다가는 희희낙낙 웃으면서 자기네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3살짜리 지능을 가진 형이 어찌 그리 잘 아는지 끼니 굽는 집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다. 땅 문서를 다 뿌리고 난 형이 피곤해서 잠들면 곡식을 짊어진 동생이 어둠을 틈타 일일이 그 집을 찾아가서는 마당에다 아무도 모르게 곡식을 던져놓고 왔다.
그런데 희한한 일도 다 있지. 형님이 뿌린 땅 문서가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형님네 집 사랑채에 돌아왔다. 누가 가져다 놓는지는 몰랐지만 땅 문서가 없어지는 법은 없었다. 그러면 동생이 그 문서를 모아다가는 다시 형님에게로 가져다 주었다. 게다가 매년 가을이 되면 형님네 집 대문 앞에 봄에 동생이 던져놓고 온 곡식이 약간 이자가 붙어서는 돌아왔다.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